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꿈에도 그리던 처사이를 낳고 드디어 엄마가 된 서른 중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 차이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늦은 만큼 정말 제게 소중한 아이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에도 참 많이도 신경을 썼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부모님, 그중에도 특히 시어머니께서 손주 타령을 엄청 하셨는데 막상 저희는 아이를 가질 상황이 아니라서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이제 슬슬 임신 소식이 들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무튼 작년 초에 남편의 일과 제 일이 모두 잘 풀렸고 덕분에 이제는 아이를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처음에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제가 그동안 나이를 너무 먹은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얼마 후에 저희가 내심 원하던 딸이 찾아와서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태교도 열심히 하고 아이를 위해 많이 준비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딱 앞두고서는 갑자기 진통이 와서 급하게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으려 애초에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었고 단지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웬만하면 좀 힘들더라도 수술은 피하고 싶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 몸무게가 4kg를 훌쩍 넘는 데다 제 골반이 유난히 좁은 탓에 의사 선생님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권유가 아니라 필수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무사히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출산을 알리고 당연히 축하 인사를 받을 목적으로 제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기쁜 목소리로 아이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참 후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같은 말이 아니라 애 하나 낳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수술까지 했냐는 핀잔이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시모의 답변에 저나 남편 둘 다 너무 놀랐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래도 못마땅하신지 혀를 끌끌 차시면서 오죽 못 났으면 애 하나 제대로 숨풍숨풍 낳지 못하냐. 거기다 수술해서 나온 애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수술을 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 자연분만을 원했던 건 다름 아닌 바로 저였어요. 저한테 언니가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진작에 결혼하고 애도 둘씩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첫째 언니는 자연분만, 그리고 둘째 언니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 둘 사이의 차이점은 웬만한 의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자연분만을 고집했던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라야 가능한 거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황급히 스피커폰을 끄고 병실을 빠져나갔는데 어머님이 화내는 소리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모두 들리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칭찬 몇 마디 받기 위해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해서 손주를 낳았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서운하고 분한 겁니다. 남편이 나중에 들어와서 자기 엄마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이미 기분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었지요. 어쨌든 그 이후 산후조리원을 3주간 다녀왔고 수술 후유증인지 그 이후로도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그냥 누워 있어야 했네요. 친정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며 제 수발을 들어주셨고 엄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회복할 수 있었죠. 저희 시댁은 차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지방에 있었고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바로 올라오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후에 남편이 쉬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직접 시댁에 내려가야만 했어요. 제가 아이 낳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어머님이 남편이랑 통화한 내용만 생각하면 진짜 시부모님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첫손녀 딸인데 찾아뵙고 얼굴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저도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을 먹을 때쯤 시부모님 가게에 도착했고 시아버님이 뛰어나와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은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저희 먼저 시부모님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기분 좋아 보이는 아버님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표정으로 저희랑 별로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아 하는 게 고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 보는 손녀딸을 안아볼 생각도 딱히 없어 보였고요.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정이 많거나 살갑게 저희 부부를 대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오히려 무뚝뚝하다 싶을 만큼 평소에 말이 없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지만 신혼 초부터 그다지 저를 며느리로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 보통 할머니가 되어서 자기 친손녀에게까지 그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좀 서운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버님이라도 좋아해 주시니까 되었다 싶기도 했고 저희는 그렇게 점심을 먹은 다음 주인 없는 시댁에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었지요. 남편이 운전을 길게 해서 피곤한 데다 저랑 아이도 장거리 여행에 많이 지쳐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 집에 도착해서 TV도 보고 아이밥도 먹인 후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결혼 전 쓰던 방에서 아이와 함께 누워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그대로 몇 시간이 지났는지 주변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도 처음 장거리 차를 타고 와서 그런지 깨지도 않고 곤히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부모님이 일찍 문 닫고 퇴근하셨는지 남편이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잠을 너무 많이 났구나 싶어서 빨리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데 방문 틈으로 어머님 목소리랑 남편의 목소리가 흘려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자연분만을 해야 아기한테 좋은 거라고 마치 애를 낳는 고통 때문에 노력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수술하기로 제가 결정해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허탈하고 억울하던지요. 그나마 남편이 화를 내면서 당시에 병원에서 처음 제왕절개를 권유했을 때 집사람이 얼마나 자연분만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아냐고. 하지만 도저히 수술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하기로 했다. 따박따박 반박을 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 귀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듯 보였고 그저 어머님은 빽빽 소리만 지르셨습니다. 원래 어떤 수술이던 병원에서는 돈 벌어야 하니까 무조건 하라고 한답니다. 병원비 많이 받아내려고요. 게다가 아이는 원래 자연적으로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몸에 칼을 댔냐 얼마나 성질을 부리시던지 방에서 그 대화를 온전히 듣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출산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화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인 겁니다. 오히려 시아버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셨고 항상 저한테 고맙다거나 네가 가장 힘들었을 거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는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듣는 줄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지만 우리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저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 진짜 나를 사람으로 보시기는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임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살도 10kg가 넘게 빠지고 당시에는 육아휴직 전이라 회사까지 다니고 있었는데 진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뭘 먹어도 속에서 못 받고 물까지 몽땅 토해내는 바람에 중간중간 병원에서 맞는 수액으로 버티며 버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제 사정을 들었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를 걱정해서 전화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뱃속에 아기가 안 큰다며 토하더라도 무조건 먹으랍니다. 일단은 먹고 나중에 토하면 또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제 걱정은 하나도 없이 아이 생각만 하시는 것 같길래 꽤 서운하긴 했지만 말씀만 저렇게 하시지 속으로는 저도 걱정되니까 전화하셨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혹시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못될까 봐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다그치신 겁니다. 이래저래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리고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자기 아들 밥 차려주고 손주 낳고 키워주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실감을 하게 되니까 비로소 시어머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긴 하더라고요. 결혼 초만 해도 남편이 시어머니 변호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엄마가 감정 표현에 서툴다며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다고 잔정이 많은 분이라고 말이죠. 거기다 자기 엄마가 워낙 옛날 사람인데다 젊은 시절을 장사만 해서 그렇다며 저더러 웬만하면 이해 좀 해달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했었어요. 하지만 자기도 보고 듣는 게 있다 보니 요즘에는 본인 엄마에 대해서 절대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뭐 하나 받은 것도 없고 저 역시도 어머님께 따로 바라는 거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엄마 된 입장에서 수술 안 하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는 게 더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방에서 어머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서라도 언제 거실로 나가야 할지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맨 처음 저를 소개받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생긴 것도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믿음이 안 갔다며 며느리 노릇은 시원찮아도 애미 노릇은 제대로 할 줄 알았더니 시작부터 자격이 없답니다.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뒤에서는 나라님도 욕할 수 있다 쳐도 어떻게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 험담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건가 싶어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싫었는데 결혼 승낙은 왜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대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말까지 듣고 참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곧바로 방문 열고 거실로 나가버렸지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어머님 두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제가 의사 말 안 듣고 자연분만 고집하다가 잘못되기라도 바라셨냐고요. 안 그래도 어머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리던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대요. 하지만 어머님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한테 어디 시부모 앞에서 며느리가 언성을 높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것도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말이죠. 저도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어머님한테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고 제대로 단판을 벌일 요량으로 팔을 걷어붙이는데 그때 딱 남편이 저를 막아서더군요. 괜히 혈압 높아져서 건강해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냐대요.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짐이랑 애를 챙겨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 밤중에 애 데리고 어딜 가느냐고 붙들어 보려 했지만 남편은 그대로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어머님은 손녀 걱정만 하시지 며느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아예 관심조차 없으시더군요. 아무튼 화가 날 대로 난 남편이 다시는 엄마 앞에 집사람이랑 우리 딸 데리고 내려올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하면서 멍하게 서 있는 제 손을 잡고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9시 언저리였는데 막상 남편이랑 나와 보니 다시 운전해서 서울까지 올라갈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우리끼리라도 하루 놀다 가자 생각해서 근처에 리조트를 바로 예약하고 거기에서 하루 신나게 놀다고 올라왔네요. 남편이 그날 밤에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그동안 말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아이 낳고 난 뒤로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따로 연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셨나 봐요. 주로 하시는 말씀은 왜 자연분만 안 하고 제왕절개를 했냐 따지는 말로 시작해서 산후조리원은 돈 아깝게 뭐하러 3주나 들어가 있냐 뭐라 하시기도 했고 제가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시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댁에 내려올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혼자서 했었대요. 애가 태어났는데 안 보여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한테 절대로 제 앞에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말라 미리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했었다는데 시어머니가 그놈의 입을 못 참고 열어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남편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중에 자기 혼자 애 데리고 올 거라며 후회를 하더군요. 남편이 먼저 저한테 앞으로 자기 엄마 보러 내려올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려올 일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네요. 저 역시도 당분간은 시어머니 얼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참 어머님도 너무한 게 그날 뒤에서 제 욕을 그렇게 하다가 걸렸으면서 2달이나 지난 지금까지 사과 전화 한 통 없으시네요.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몇 번이고 전화를 하셔서는 미안하다면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두 분 성격이 저렇게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어머님이 했던 말들이 한 번씩 떠올라 화가 치밀 때가 있는데다 우리 아기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나쁜 엄마인 것 같고 정말로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해요. 그래도 금방 정신 차리고는 괜히 시어머니 헛소리 때문에 우울해지지 말자. 그러면 무조건 내 손에다 다짐을 하다 보면 다시금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말리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말들 와다다 쏟아냈어야 했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봐야 똑같은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멀리 살기 때문에 원래도 1년에 몇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고 이제는 진짜 당분간 안 만날 생각입니다. 명절에도 남편 혼자 내려보낼 거예요. 그놈의 더러운 성질머리 때문에 손주 크는 것도 사진으로만 보시게 생겼네요. 뭐 자기 무덤 스스로 파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순리대로 놔두고 제 인생이나 잘 살아보려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